침대 시트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피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호가 그녀의 목, 어깨, 그리고 가슴에 입을 맞추자 오랫동안 잊혀졌던 욕망이 되살아났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몸속으로 새으며들며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점점 더 빨라지는 리듬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나갈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42세의 그 여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살아나는 여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매일 좋은 이야기 채널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외로운 여성이 자신보다 어린 남자에게서 따뜻함을 찾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았던 일들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깊고 은밀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섬세하면서도 부드럽고 반쯤 열린 문 뒤에서 격정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해가 느리게 지며 황금빛 얇은 비단처럼 마을을 덮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평강리의 햇빛이 드문드문 띄엄띄엄 지붕 위로 떨어졌다. 마을 입구 큰 느티나무 아래로 햇살이 스며들며 땅 위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언덕 아래 작은 집에서 40대 여성이 오래된 잡화점 카운터 뒤에서 꼼꼼히 장부를 적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주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은주 누나라 불렀다. 그 호칭에는 친근함과 함께 은연중에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남편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멀리 대학에 다니는 딸과 단둘이 남았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이 작은 잡화점과 고요한 나날들로 채워졌다. 비가 고인 오래된 항아리처럼 그녀의 시간은 잔잔히 흘렀다. 은주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곧은 허리, 아직도 가느다란 허리선,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높은 광대뼈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묘한 매력을 뿜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차분하면서도 끝없는 슬픔을 담은 마치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한 듯한 눈빛이었다. 문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멈추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기름때 묻은 티셔츠를 입고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는 낯선 얼굴이었다. 누나, 샴푸 한 통이랑 라면 한 봉지 주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으로 향했다. 물건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이자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광대뼈를 스쳤다. 얇은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나는 가느다란 어깨뼈가 민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잠시 멍하니 그녀의 허리를 바라보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라면은 왼쪽에 있어요. 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이거면 돼요. 민호는 지갑을 꺼내며 손이 살짝 떨렸다. 은주는 거스름돈을 건네며 담담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화사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기묘하게 반짝여 민호의 얼굴을 붉히게 했다. 공장에 새로 온 거예요. 처음 봤어요. 네, 시골에서 올라와서 언덕 위 기계. 공장에서 일 시작했어요? 공장 일 힘들죠. 요즘 더워서 더 고생일 거예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섰다. 은주는 그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한 박자 멈춘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이유 없이 걸음이 느려졌다. 낯선 젊은 남자. 그의 눈빛이 오랫동안 차갑던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는 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드럽게, 얼굴은 흐릿했지만 따뜻한 숨결과 젖은 머리카락의 향기가 그녀를 몽롱하게 했다. 한밤중에 벌떡 일어난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꽉 쥐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개를 저었다. 42세의 여성이 작은 방에서 홀로 누워 손에 얼굴을 묻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았다. 한때 느꼈던 감정. 너무 오래되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은주는 복권을 정리하던 중 고개를 들었다. 민호였다. 그는 조심스레 오토바이를 세우고 약간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나, 두유 2팩 주세요. 알겠어요. 여기 있어요. 은주는 말하며 선반 아래로 몸을 숙여 냉장고에서 두유를 꺼냈다. 집에서 입는 얇은 티셔츠는 땀에 젖어 그녀의 몸에 달라붙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점심때의 땀이 그녀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묘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근처에 쪼그려 앉아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허리와 부드러운 옷감 아래 드러난 허벅지를 흘끔 보았다. 은주는 두유를 건네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민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은주는 그가 언덕 너머 가짜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아직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무시하기는 어려운 감정이었다. 은주는 늘 찾아오는 단골들에게 익숙했다. 채소, 장수, 아줌마들, 사탕을 사러 오는 아이들, 감기약을 사는 노인들. 하지만 이 젊은 남자는 달랐다. 단 2번 만났을 뿐인데 그의 눈빛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장난기 섞인 눈빛도 예의 바른 시선도 아닌 놀라움과 수줍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눈빛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녀는 그 눈빛을 떠올렸다. 이번엔 꿈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낯선 감각이었다. 남편을 잃은 후로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여인임을, 심장이 뛰고 피부가 숨 쉬며 누군가의 시선에 떨리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 감정을 다시 일가은 사람이 자신보다 21세 어린 남자라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녀는 즉시 자신을 자책했다. 은주야, 정신 차려. 너 나이도 많고 머리엔 흰머리도 섞였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그저 손님일 뿐이야. 어린애야.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그쳐도 그의 어색한 눈빛과 누나, 안녕이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5월 초, 평강리에 첫 비가 내렸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다 금세 그친 비는 장난 같았다. 언덕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며 흙먼지가 뜨거운 김을 뿜었다. 공기는 축축하고 흙냄새로 가득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다. 은주의 집 근처 커브를 돌다 갑작스런 비를 만나 허둥지둥 잡화점 처마 아래로 들어갔다. 가게는 문이 닫혀 있고 셔터가 반쯤 열려 있었다. 은주 누나. 계세요 안쪽 방에서 그녀가 나왔다.
손엔 수건을 들고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살짝 붙어 있었다. 비에 젖은 티셔츠가 어깨와 가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와. 밖에 서 있으면 춥겠다. 민호는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에 붙은 나무 의자에 앉았고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은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른 수건을 건넸다. 닦아. 감기 걸리겠다.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수건을 받으며 그녀의 손끝에 살짝 스쳤다. 은주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났다. 민호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그녀의 젖은 티셔츠를 흘끔 보았다. 얇은 옷감 아래로 가슴에 윤곽이 드러났고 숨을 쉴 때마다 살짝 움직였다. 누나, 옷 젖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여 자신을 내려다보더니 황급히 옷자락을 당기며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밖의 비를 보며 심호흡을 했다. 잠시 뒤 은주는 얇은 크림색 스웨터를 입고 나왔다. 흐릿한 전등 아래 그녀의 피부가 더 하얗게 보였다. 그들은 작은 나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탁자 위 물방울이 증발하며 희미한 김을 뿜었다. 갑작스런 비락가게도 한가하네요. 민호가 말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묘한 고요를 만들었다. 은주는 민호를 슬쩍 보았다. 그는 손을 닦으며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의 어설픔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스며드는 묘한 기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한 남자의 눈빛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을 마주하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신가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멈칫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익숙해졌어. 낮엔 가게로 바빠. 밤엔 이렇게 비소리나 듣고?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집이 조용하네요? 응. 외롭지만 시끄럽고 공허한 것보단 낫지. 그 말에 은주 자신도 놀랐다. 민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의 외로움보다 깊은 무언가를 보았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둘 다 서둘러 비가 멈추길 바라지 않았다. 며칠 뒤 민호가 은주의 잡화점을 자주 찾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언덕 위 채소 장수 아줌마들은 수군거렸다. 요즘 잡화점에 젊은 단골 많네. 그러게 맨날 오는 거 같던데 새로 온 애가 벌써 길을 다 터놨네. 농담 같던 말들이 은주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녀는 마당을 쓸던 중 이웃 아줌마들이 킥킥대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모른 척했지만 빗자루를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모두 아는 척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햇살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억울함, 분노, 부끄러움으로 뒤섞였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그녀가 그 소문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오토바이 소리를 기다리고 그의 걸음걸이와 말투, 수줍은 눈빛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민호도 공장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다. 기계를 내려놓자 동료가 귀갯말로 놀렸다. 야, 너 요즘 언덕 아래 잡화점 자주 간다며? 누가 그래 그냥 지나다 들른 거야. 다들 봤대. 저 누나 아직도 늘씬하더라. 민호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피하는 눈빛의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마다 놀림은 계속되었다. 조심해라.
불붙는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놈이 나이든 여자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은주의 슬프고 부드러운 눈빛과 고요한 모습은 그에게 편곤함을 주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평소처럼 잡화점에 들렀다. 은주는 아이에게 사탕을 포장해주다 그를 보고 잠시 멈췄다. 오늘 일찍 끝났네네. 그냥 지나가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민호는 망설이다 물었다. 요즘 저 때문에 뭐라고들 하죠. 은주는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살짝 가라앉았다. 있어. 근데 신경 안 써. 내 삶은 내 거야. 누가 뭐래도.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 가볍게 웃었다. 저도 잘못한 거 없죠. 누나 그녀는 대답 대신 담담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민호가 기억하고 꿈꾸던 가벼운 미소였다. 그날 오후 평강리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도 매서운 햇살이 언덕길을 내리쬐며 땅에서 뜨거운 김이 솟아올랐다. 잡화점 안쪽 창고에서 은주는 쌓인 라면 상자와 콜라병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민호가 들어온 건 그녀가 무거운 상자를 끌며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였다. 민호는 황급히 다가가며 말했다. 누나, 제가 도울게요. 이거 무거워요. 허리 다칠라. 그래, 그럼 고맙지. 오늘 좀 도와줄 사람 부탁하려 했는데 좀 민망해서. 민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상자를 하나씩 가볍게 들어 옮겼다. 은주는 옆에 서서 땀을 닦으며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땀에 젖어 달라붙은 그의 셔츠 아래로 단단한 젊은 몸이 드러났다. 단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문득 자신의 청춘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아련해졌다. 좁은 창고 안, 상자들 사이에서 민호가 콜라 상자를 하나 더 들려고 몸을 돌리다. 종이박스에 발이 걸렸다. 중심을 잃은 그는 앞으로 넘어졌고 하필이면 근처에 서 있던 은주에게 부딪혔다. 둘 다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민호의 몸이 은주에게 쏟아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둘은 순간 멈췄다. 은주의 심장은 쿵쾅대며 귀까지 울릴 것 같았다. 둘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지며 민호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의 땀에 젖은 팔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뜨거운 흔적을 남겼다. 마치 살짝 데인 듯한 감각이었다. 민호는 황급히 물러서며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뺨은 붉게 달아올랐다. 부딪힌 충격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파도가 일렁였다. 오랫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녀가 차갑게 식었다고 믿었던 성스러운 내면의 일부가 깨어난 듯했다. 본능적이고 여인으로서의 깊은 욕망이었다. 괜찮아. 그냥 놀란 거야. 그녀는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났다. 민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상자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상자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천장의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방금 그 순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깨어났다. 우연 같아났던 접촉이 억눌렀던 감정의 불씨를 되살렸다. 정리가 끝나자 민호는 손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은주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문이 닫히고 민호가 떠난 뒤 창고는 고요에 잠겼다. 은주는 좁은 통로에 서서 가슴이 뒤숭숭했다. 민호의 손이 어깨에 닿았던 감촉이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곳을 만지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날씨는 다시금 뜨겁게 변했다. 언덕길의 붉은 흙먼지가 햇빛에 반사되며 길을 뿌옇게 만들었다. 잡화점 안에서 은주는 턱을 괴고 장부 위에 멍하니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어딘가로 떠돌았다. 그날의 어깨 스침 이후 그녀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켰다. 단 한 번의 부딪힘, 짧은 포옹이었을 뿐인데 어깨에 남은 뜨거운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동안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행이라 중얼거렸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낫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그날 아침 새로 들어온 비스킷을 정리하던 중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다. 심장이 살짝 뛰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다. 민호가 들어와 생수 한 병과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말했다. 누나, 지나가다 잠깐 들렀어요. 잘 지내셨어요. 응. 그냥저냥. 좀 피곤해. 너무 더워서. 그녀의 대답은 평소보다 솔직했다. 민호는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 메마른 입술, 눈 밑에 그늘. 누나,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어. 민호는 봉지를 내려놓고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 내밀었다. 물 좀 드세요. 목말라서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은주는 병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감동이 묻어났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신경 썼던가. 그녀가 뭘 먹는지, 잠을 잘 잤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돈을 내고 떠날 뿐이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민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누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이따가 제가 와서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그 말에 은주는 멈칫했다. 기계 기름 냄새가 나는 젊은 남자가 눈가에 주름이 진 40대 여인에게 죽을 끓여주겠다고 했다.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데 누가 챙겨야죠. 그의 단순한 말이 그녀의 목을 메이게 했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며 마음을 진정하려 애썼다. 그녀의 심장은 약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배려 앞에 무너졌다. 저번에 창고에서 죄송했어요. 민호가 작게 말하며 손을 꽉 쥐었다. 괜찮아. 그냥 실수였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 밖에서 바람이 불며 뽕나무 잎을 스쳤다. 마른 잎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속삭임 같았다. 사람들 말 많죠. 근데 저 신경 안 써요. 나도 그래. 말을 내뱉고 나서야 은주는 자신이 무언가를 인정했다는 걸 깨달았다. 말하지 않은 동의? 그녀 역시 거리를 유지하려던 노력을 놓아버렸다는 선언이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눈빛이 반짝였다. 은주는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다.
그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늦어름의 꽃처럼 예상치 못한 비를 맞은 연약한 존재로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 시간의 먼지 아래 묻혀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평강리 오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잿빛 구름이 언덕 위를 느리게 지나며 늦은 비를 예고했다. 잡화점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은주는 더 이상 가게를 오래 열지 않았다. 날씨가 무더운 탓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파도가 그녀를 잠잠하지 못하게 했다. 민호가 찾아온 건 그녀가 창고에서 수박을 자르고 있을 때였다. 평소보다 일찍 온 그를 보고 그녀는 당황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수박 드시는 거예요, 응. 시원해. 너도 먹을래? 네. 누나가 준다면요. 민호는 작은 탁자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자주 물건을 정리하던 탁자였다. 은주는 수박 접시를 내밀었고 손가락이 탁자를 스치며 물방울 자국을 남겼다. 둘은 조용히 수박을 먹었다. 달콤한 수박 향과 바람에 실린 그녀의 채취가 뒤섞여 방 안 공기를 부드럽고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일과 건강에 대한 단편적인 대화 끝에 은주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민호는 그녀의 살짝 붉어진 광대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방 안에 둘뿐인 가까운 거리 때문인지 그녀의 존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귀찮게 하는 거 아니죠? 민호의 질문에 그녀는 당황했다. 질문 자체보다 그의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 때문이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아니야. 그녀의 대답은 속삭임 같았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깊게 얽혔다. 더 이상 누나와 동생이라는 경계는 없었다. 민호는 손을 꽉 쥐더니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그녀에게 다가갔다. 은주는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걸 보았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는 살짝 물러섰지만 몸은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녀는 떨렸다. 42세 여인의 손은 의자를 꽉 잡았지만 심장의 고동을 막을 순 없었다. 죄송해요. 아무 말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감정을 억누르려던 경고는 오히려 불씨가 되었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다. 서툴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격정적이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민호는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얹었다. 마치 조금만 세게 하면 그녀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듯했다. 은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셔츠를 살짝 쥐며 의지했다. 그 순간 그녀의 메마른 세월이 깨어났다. 민호의 뜨거운 숨결, 부드러운 입술, 그녀의 목덜미를 감싼 그의 손길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키스가 끝나고 둘은 침묵했다. 은주는 떨리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민호는 뒤로 물러서며 땀에 젖은 등으로 어색함을 감췄다. 누나, 이건 잘못된 거 알아요. 은주가 먼저 입을 뗐다. 하지만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고 솔직한 단절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누나를 정말 좋아해요.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주는 슬프게 웃었다. 경계를 넘었다는 걸 알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미소였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그녀의 눈빛은 눈물처럼 반짝였다. 그날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지난번처럼 급작스럽지 않고 오후부터 밤까지 끈질기게 이어졌다. 평강리는 희미한 노란 등불 아래 잠겼다. 마치 마을 전체가 축축한 오후에 잠든 듯했다. 작은 집 안, 은주는 멍하니 탁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아직 보내지 않은 문자가 있었다. 민호야. 시간 있으면 잠깐 들를래. 손가락이 떨리며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잠시 뒤 읽음 표시가 떴고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가락은 옷자락을 만지작거렸고 몸은 뜨거웠다. 밖은 차가운 비바람이었다. 10분도 안 되어 오토바이 소리가 울렸다. 은주는 일어나 반쯤 걸린 철문을 열었다. 민호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어깨, 물방울이 맺힌 얼굴, 그녀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 누나가 부르셨어요, 응. 들어와? 비 맞아서 춥겠다. 문이 닫히자 둘은 마주 섰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은주는 연한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단순했지만 부드러운 옷은 살짝 트인 목선과 하얀 어깨를 드러냈다.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목덜미에 붙어 있었다. 민호는 제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드럽고도 유혹적인 그녀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누나, 저 부른 이유가 뭐예요? 민호의 질문은 어리석게 들렸지만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이는 감정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닻이었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가 내뱉은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완전히 거짓도 완전히 진실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몸이 이미 인정해버린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구원책이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물러서지 않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손바닥 하나도 들어갈 틈 없이 좁혀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너 아직 무서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뺨을 들어 올렸고 처음엔 바람처럼 가벼운 키스를 이어 더 깊고 뜨거운 키스를 건넸다. 은주는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방어 없이 두려움 없이 누군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가볍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비단 잠옷이 피부에 달라붙으며 모든 접촉을 배가시켰다. 누나, 정말 괜찮아요. 민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묻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갈라졌다. 그의 등 뒤로 팔을 감으며 둘은 서로에게로 무너졌다. 마치 전류가 회로를 타고 흐르듯 작은 방은 희미한 취침 등 불빛 아래 몽롱해졌다. 밖의 빗소리는 그들의 점점 격렬해지는 접촉을 가리는 커튼 같았다. 침대 시트가 살짝 흐트러졌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피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호가 그녀의 목, 어깨, 가슴에 입을 맞추자 오랫동안 잊혀졌던 욕망이 되살아났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며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점점 더 빨라지는 리듬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나갈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42세의 그 여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살아나는 여인이었다.
민호는 서툴지 않았고 지나치게 능숙하지도 않았다. 단지 진심이었고 강렬했다. 젊은 남자의 본능으로, 진정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여인의 몸에 처음 닿았다. 숨소리가 얽히고 경계는 조용히 녹아내렸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은주는 민호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다. 눈은 감기지 않았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속눈썹은 촉촉했다. 민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은주는 알았다. 그 순간부터 둘은 경계를 넘어섰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젖은 비에 밤이 지나고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민호는 새벽이 밝기 전에 돌아갔다. 그녀는 일어나 이불을 끌어당겼다.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마음은 텅 비었으되 혼란스러웠다. 어젯밤의 달콤함과 해방감은 분명했지만 앞에 기다리는 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았다. 그날 전고, 선반을 정리하던 중 마당에서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딸 지연이 배낭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엄마. 깜짝이죠. 은주는 몇 초 멍하니 있다가 겨우 말했다. 갑자기 왜 안 알려주고 왔어? 깜짝 놀래주려고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였다. 얼굴엔 아직 진정되지 않은 당황이 묻어났다. 그날 저녁, 몇 달 만에 모녀가 함께하는 첫 밥상을 준비하던 중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울렸다. 민호였다. 그는 지연이 돌아온 줄 모르고 은주가 부탁했던 물건을 들고 왔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지연을 보고 멈칫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하얀 셔츠. 다리를 꼬고 앉은 그녀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안녕. 언니, 저 민호예요. 지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응, 민호구나. 엄마가 자주 얘기했어. 민호는 당황하며 은주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호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애야. 가끔 엄마 심부름 도와줘. 은주가 끼어들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관찰했다. 그날 밤. 밥을 먹고 민호가 돌아간 뒤 지연은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은주는 담담한 척 다가가 말했다. 먼 길 와서 피곤하지 괜찮아요. 지연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엄마.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지만 날카로웠다. 어디서 저런 젊은 심부름꾼을 구했어요. 그 말은 화살처럼 직선으로 날아왔다. 은주는 멈칫하며 옷자락을 꽉 쥐었다. 지연의 예리함을 알았고 무언가를 영원히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냥 익숙해진 거야. 가끔 심부름 부탁하는 거지. 그래요. 그럼 몇 달 전보다 엄마가 더 밝아졌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은주의 목을 조였다. 그녀는 딸의 눈빛이 변했음을 알았다. 그날 밤 11시쯤 지연은 인턴 보고서를 쓰다 뒤쪽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쥐라고 생각했지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따라 아버지가 쓰던. 아버지가 떠난 뒤 비어있던 방으로 갔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희미한 취침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속삭임, 거친 숨소리,
본능과 욕망, 인정받지 못한 감정이 얽힌 특유의 소리가 들렸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알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지연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문을 밀 용기도, 고개를 돌릴 용기도 없었다. 떨리는 몸으로 한 걸음씩 물러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주저앉으며 심장이 마구 뛰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정말 저보다 어린 사람과 그런 경계를 넘어섰다고 그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단지 세상이 기울어진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엄마와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깊은 눈빛은 변했다. 며칠 뒤 밤에 속삭임을 들은 이후에도 그녀는 평온한 척했다. 아침엔 엄마와 마당을 쓸고 가게 일을 돕고 민호의 이름을 가끔 가볍게 언급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은주를 더 불안하게 했다. 딸이 자신을 볼 때마다 속마음이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지연이 의심하고 있음을, 곧 모든 게 드러날 것을 알았다. 어느 오후 민호가 평소처럼 들렀다. 과일 한 봉지와 콜라 몇 캔을 들고 잠깐만 머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연이 문을 열었다. 집에 들어와. 은주는 방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민호는 머뭇거리며 들어갔다. 지연은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괴었다. 엄마랑 진짜 친하네. 민호는 깜짝 놀라 배낭끈을 꽉 쥐었다. 네, 누나가 좋은 분이라서 그냥 귀엽게 생각해요. 그냥 귀여운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느리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호는 멈칫했다. 처음으로 지연이 위험하게 느껴졌다. 진짜로. 엄마한테 어떤 마음이야?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이든 여성이야. 한 번 결혼했던, 조용히 살아온, 갑자기 젊은 남자가 자꾸 찾아오고 도와주고 숨길 수 없는 눈빛으로 쳐다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이런 식으로 지연과 마주할 줄 몰랐다. 그녀의 냉정한 태도가 그를 벌거벗은 듯 느끼게 했다. 언니, 다 아는 거죠. 지연은 웃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엄마한테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야. 이 관계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언니가 뭐라 생각하든 저는 진심이에요. 장난친 적 없어요. 그 대답에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단순하고 서툰 민호가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다. 사랑 엄마 나이의 여인을 이걸 공개할 건가?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일은 논리로 이길 수도 감정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결국 바깥에서 보는 이 관계는 언제나 잘못된 것이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찬장으로 가 수건을 꺼냈다. 엄마는 마음이 약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엄마를 위로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그녀는 의자를 꽉 잡으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특히 내 동생뻘 되는 사람한테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민호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언니, 미안해요.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지연은 방 한가운데 멈춰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슴을 찌르는 아픔은 분노인지 질투인지 엄마를 지키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민호의 부드러운 눈빛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마음도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민호와 지연의 대화 이후
작은 집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생활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일을 돕고 밥을 제 시간에 먹고 적당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은주는 딸을 키운 어머니의 직감으로 지연의 모든 시선과 행동이 말 없는 비난임을 알았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딸의 눈빛만으로 모든 걸 알았다. 은주는 반쯤 깨어있고 반쯤 꿈꾸는 상태로 살았다. 민호가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문 밖에서 물건을 받고 빨리 돌아가라 했다. 민호는 묻지 않았지만 그녀를 보는 눈빛은 점점 더 슬퍼졌다. 마치 점점 닫히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같았다. 지연은 민호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은주의 목을 조이는 밧줄 같았다. 어느 밤, 마을이 잠든 후 은주는 지연의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자니 아직이요? 들어오세요. 은주는 희미한 취침등 아래 앉아있는 지연을 보았다. 침대 끝에 앉으며 망설였다. 요즘 네가 안 기뻐 보여. 지연은 웃었지만 눈빛은 부드럽지 않았다. 엄마, 제가 화난 것 같아요. 뭔지는 아시죠? 은주는 한숨을 쉬며 마른 손을 꽉 쥐었다. 엄마는 변명 안 할게. 그냥 마음이 약해졌어. 화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여자고 행복할 권리가 있죠.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은주의 가슴을 찔렀다. 다만 엄마가 예전에 사랑 때문에 아팠던 거 다시 넘어질까봐 걱정돼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아픔이 더 선명해졌다. 그녀의 행복을 붙잡는 이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이 아팠다. 엄마도 알아. 잘못인 거. 하지만 민호를 정말 좋아해. 일시적인 게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어깨가 살짝 떨렸다. 알아요. 하지만 그 애가 세상 사람들, 가족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엄마 자신도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확신이 없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자갈 하나만 던져도 모든 게 흔들렸다. 다음 날 저녁, 민호가 다시 들렀다. 지연은 문을 열지 않았다. 은주가 직접 나갔다. 피곤한 눈빛이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여기 서 있어. 집에 좀 일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주에 부탁했던 과자를 건넸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불쑥 물었다. 누나. 후회해요. 은주는 멈칫했다. 아니, 하지만 두려워 지연이를 다치게 할까봐. 너를 폭풍 속으로 끌어들일까봐. 민호는 그녀가 나무 문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작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마치 바람에 휩싸인 새끼 새처럼. 누구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뒷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웃집 불빛이 울타리 너머로 깜빡였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울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사랑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누구도 건드릴 용기가 없는 것들을 끌어안았다. 며칠 동안 민호는 잡화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은주가 보낸 문자는 읽음 표시만 남기고 답이 없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도 언덕길에 울리지 않았다. 은주는 민호가 피하는 이유를 알았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지연과 자신과 이름 붙이지 못한 관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은주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42세 여인과 21세 청년 사이의 간극은 나이뿐 아니라 편견, 가족의 시선, 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반면 지연은 민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나 좀 마트까지 태워줄래? 엄마가 오늘 피곤해서 나가기 싫대. 민호는 문자를 보고 멈칫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지난 대화에서 본 지연의 눈빛 분노나 증오가 아닌 차분한 태도가 떠올랐다. 그는 결국 동의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채 민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았다. 가벼운 태도였지만 그 가벼움이 민호를 묵직하게 눌렀다. 엄마를 이렇게 자주 태워줬어 가끔이요. 누나가 멀리 안 가시니까. 오늘 기분이 어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등에 살짝 기댔다. 나 화 안 났어. 질투도 안 해.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잖아. 민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돌아보았다. 언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반은 농담, 반은 진심인 눈빛으로 말했다. 궁금했을 뿐이야. 어떤 사람이길래 엄마를 이렇게 바꿨는지. 돌아오는 길. 갑작스레 비가 쏟아졌다. 초여름 비가 억수로 내렸다. 둘은 길가 처마 아래로 급히 몸을 피했다. 민호는 헬멧을 벗으며 젖은 등을 드러냈다. 지연은 가방에서 종이 타월을 꺼내 그의 뒤로 다가가 부드럽게 닦았다. 민호는 놀라며 말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젖으면 감기 걸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동작은 느렸다. 민호는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자 우연이 아님을 느꼈다. 엄마가 너를 정말 좋아해. 하지만 엄마는 사람을 붙잡는 데 서툴러. 마음이 약해서 쉽게 놓아줘. 민호는 돌아보며 눈을 찌푸렸다. 언니, 나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그녀는 똑바로 보았다. 솔직히 말하는 거야.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들의 눈빛이 흐릿한 빛 아래 얽혔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렸고 처음으로 민호는 지연이 지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위험한 여인임을 알았다. 그날 밤 민호는 은주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두 여인을 떠올렸다. 한 사람은 성숙한 부드러움으로 그를 구원했고 다른 사람은 미스터리한 눈빛과 열리지 않은 포옹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자신이 표류하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끼고 바람이 가볍게 불었다. 평강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민호는 오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마지막 문자는 그녀가 부탁했던 물건 사진과 함께였다. 누나, 건강 챙기세요.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이별은 아니었지만 예전의 간절함도 없었다. 그녀는 민호가 변했음을, 그 변화를 만든 이가 지연임을 알았다. 그날 전고 지연이 외출한 사이 은주는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다. 너 아직 나 좋아하면 한 번만 와줘. 해가 뉘낄 끝 느티나무 뒤로 질 때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왔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지만 처음 그녀에게 과일을 건네던 반짝이는 눈빛도 없었다. 은주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 못 든 밤들로 눈이 퀭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다.
와줘서 고마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침묵했다. 은주가 먼저 입을 뗐다. 너 어디 갔었는지, 뭘 했는지 안 물을게. 그냥 나랑 계속 가고 싶은지 알고 싶어.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하지만 대답 대신 그는 되물었다. 누나, 사람들이 떠드는 거 견딜 수 있겠어요, 지연이가. 모두가 우리를 알게 된다면 은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바람이 현관을 스치며 마른 잎사귀 소리를 냈다. 이제 세상 말은 안 무서워. 내가 무서운 건 네가 압박 속에 살아야 하는 거야. 너는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를 좋아하면서 단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지연이 때문에 그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비를 피해 함께 있을 때의 눈빛, 등을 닦아주던 손길은 충분히 말해주었다. 지연이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제가 끌려가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은주는 눈을 감았다. 익숙한 아픔이 가슴을 찔렀다.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너를 탓하네. 감정은 강요할 수 없어. 만약 지연이를 선택한다면 그냥 선택해. 나를 선택한다면 뒤돌아보지 마.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며 기억하려는 듯 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은주는 붙잡지 않았다. 그가 느티나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연이 돌아와 엄마가 옷을 개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애가 뭐라고 했어요? 은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 옷을 접어 바구니에 넣었다. 이제 상관없어. 지연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뒤로 흘린 눈물은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 일주일 뒤 민호는 여전히 언덕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일에 파묻혀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돌아왔다. 익숙한 골목을 피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마른 느티나무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는 문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흐린 오후, 마음이 흔들리던 때 지연에게 전화가 왔다. 만나고 싶어. 그녀는 인쇄소 근처 작은 고시원에 머물렀다. 은회색 벽의 좁은 방은 단정했지만 소박했다. 지연은 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머리를 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민호를 맞이한 뒤 말없이 등을 돌렸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오래된 가요가 작게 흘렀다. 마지막으로 할 말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니. 지연은 물을 따라주며 침대에 앉았다. 마음에 남은 걸 털어놓고 싶었어. 네가 듣고 싶든 아니든 민호는 앉아서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다. 너와 엄마 사이를 그 밤에 듣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민호는 손을 꽉 쥐었다.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네가 피한 게 싫었어. 엄마와 나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넌 이미 망가뜨렸어. 지연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앞에 앉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도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엄마를 피할 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올려다 보았다. 바보 같지.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 하지만 감정은 틀린 게 아니지. 맞지. 민호는 침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언니는 나한테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갔다. 난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계속 밖에서 지켜보는 것도 못해. 민호는 따라 일어났다. 언니가 이러면 누나가 아파요. 내가 안 아픈 줄 알아 지연은 갑자기 그를 끌어안았다. 한 번만 나도 이기적으로 굴게 해줘. 그녀의 포옹은 단단했고 숨결은 급했다. 젊은 여인의 채취, 고집스러운 부드러움이 민호를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언니, 넌 멋진 여자야. 하지만 내 맘엔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어. 지연은 물러서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알았어. 민호는 문을 열고 나갔다. 흐릿한 오후 빛이 그의 등을 비췄다. 지연은 홀로 남아 처음으로 울었다. 그날 밤 민호는 은주의 집 앞에 섰다. 문자도 전화도 없이 문을 두드렸다. 은주가 문을 열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의 눈빛이 이미 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늦게 떠올랐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높았다. 평강리의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기지 않는 아침이었다. 민호가 돌아왔다. 약속 없이 문 앞에 나타난 그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진실하고 조용한 눈빛을 띄었다. 그녀는 어디 갔었는지, 뭘 했는지 묻지 않았다. 문을 열고 그를 들였다. 마치 그의 자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 소문이 퍼졌다. 시끄럽지 않았지만 이웃들이 입을 쩝쩝거릴 정도였다. 몇몇은 은주를 연애에 빠진 아줌마라 불렀고 민호가 올 때마다 이상한 눈초리가 따라붙었다. 은주는 변명하지 않았고 민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보다 20살 어린 남자가 당당히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누가 쳐다보면 손을 더 꼭 잡았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다. 몇 주 뒤 지연은 집을 떠났다.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했지만 모두가 알았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거리가 필요했음을. 은주는 딸을 막지 않았다. 떠나는 아침. 그녀는 지연을 오래 끌어안고 배낭에 돈과 감기약을 쑤셔 넣었다. 속상하면 언제든 돌아와. 문은 열려 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안았다. 민호를 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 오르기 전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랑, 그리고 너 자신에게 잘 살아. 그녀는 가볍게 떠났지만 발걸음마다 깊은 흔적이 남았다. 한 달 뒤, 은주의 부엌은 고등어 조림 냄새로 가득했다. 민호는 테이블을 닦으며 공장에서 있었던 작은 화재 이야기를 했다. 은주는 과일을 깎으며 가끔 웃었다. 누나, 허락해준다면 여기로 아예 이사 올게요. 그녀는 칼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여기 살아도 쉽지 않아. 너 같은 애는 밖에서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제 맘은 하나만 선택했어요. 그 말은 달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을 촉촉하게 했다. 그럼 와. 하지만 매일 저녁 설거지해야 해. 일요일 아침 빨래도 추가요. 둘은 웃었다. 크지 않고 시끄럽지 않은 작은 부엌을 따뜻하게 채우는 웃음이었다. 그해 여름. 평강리는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가득했지만 언덕길 작은 집은 매일 밤 불이 켜졌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그리고 중년 여인의 늦은 청춘을 되찾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은주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홀몸 아줌마가 아니었다. 늦었고 아팠지만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민호는 처음에 서툴고 충동적인 마음을 지나 결국 머물렀다. 누군가를 구하거나 거창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이라 여겼던 감정이 결국 가장 진실했음을 살기 위해, 그리고 지연. 모든 갈림길에 섰던 젊은 여인은 짧은 편지를 보냈다. 마지막 문장은 은주를 눈물 속 미소 짓게 했다. 이제 화 안 내요. 엄마, 정말 행복하시다면요. 이로써 이야기는 끝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